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꼬모셰님 모시고 인터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고시원을 하기에는 좀 괜찮은가요? 뭐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고시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경매나 이런 투자, 갭 투자로 처음에 이제 5년 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 투자를 그때 생각했던 게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내가 경매로 집을 낙찰받고 어느 정도 이제 도배장판이라든지 최소한의 그냥 공사 비용을 들여서 어쨌든 임차인을 맞춰 넣어야지만 수익이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고시원이라는 거는 어차피 임차인을 맞춰서 넣으면 되는 끝나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좀 이런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더 쉽게 고시원이라는 사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 고시원 쪽으로 왔을 때 굉장히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런 속도,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제대로 흡수를 되게 잘하세요. 네, 그래서 어려움 없이 그냥 운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지금 은퇴하신 분들 문의가 되게 많이 오시는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죠. 아무래도 은퇴하시면 6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도 문제는 없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그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마케팅,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블로그에 글 쓴다거나 인터넷에 조금 네, 그런 거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조금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고시원도 방을 채우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고 또는 블로그를 대신 써주는 그런 홍보 이제 기자단이라고 하거든요. 네, 맛집이나 미용실들은 체험단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어떤 거를 제공하는 게 조금 이제 좀 제한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기자단이라고 해서 이제 건당 이제 얼마를 주고 맡기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조금 접근하기가 좀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직접 하기보다는 맡겨서 물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뭐 그런 도움을 받으면 어렵지 않게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 60대 분들이시면은 나이대가 자제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 제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60대신데 그 20대이신 그 아드님 따님을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제 수업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60대시니까 어느 정도 자금력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운영하는 거는 자제분들이 훨씬 더 감각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가족들이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되게 신기하다. 저도 보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은 고시원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시원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금액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고시원을 할 수 있다. 뭐 투자금이 총 권리금과 뭐 보증금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있어야 그래도 좋다고 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는 평균 이상의 평균 이상의 어느 정도 딱 했을 때 그래도 한 4, 500 이상 가져오고 4, 500 월 4, 500이면 아주 메리트 있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월 4, 500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직장인 연봉보다는 훨씬 더 많은 편이라서 네네. 그런데 보통 그 정도의 순익을 보시려면 저는 적어도 1억 정도는 들고 있어야 1억이요? 네네. 1억 정도면은 금액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저는 한 2, 3억 정도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보통은 지금 4, 500 세팅인데 1억 정도면 이거는 근데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타이밍에 따라 다 달라요. 1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생각보다 1억에 가능하다 이거 무조건 1억에 가능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죠. 1억부터 시작인데 이제
카페를 가도 아메리카노가 제일 싸고 그쵸. 500원 추가하면 라떼 네. 그 다음에 카라멜 막 그런 거 다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1억 정도에 기본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 근데 물건은 그렇게 다양하진 않을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더 추가를 하냐에 따라서 모든 방을 화장실이 다 들어있는 원룸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느냐, 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그냥 화장실과 샤워실은 다 공용으로 써야 되는 그런 조건을 잡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케팅이랑 어느 정도 내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감각만 있으면 1억 정도로도 충분히 방 30개 정도짜리는 인수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방 개수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방 개수는 또 몇 개 이상 정도 돼야 된다라는 그런 좀 기준이 있나요? 방 개수는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는 30개 정도에서 40개 사이, 이 정도 사이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방 개수에 따라서 그 상가 임대료가 결정이 되거든요. 보통 룸당 이제 10만 원 정도를 해서 왔다 갔다 한다 보시면 되는데, 네. 임대료가 네. 임대료는 월 임대료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방 개수가 40개, 50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월세도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내가 조금만 뭔가를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월세가 한 번에 훅훅 나가는 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년도 이럴 때, 그때가 한창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주택 규제를 이제 막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경매로 이제 뭔가 수익을 내는 건 조금 쉬어가야 되나 해서 이제 고시원을 시작을 한 건데, 그때 시작했던 게 방 18개짜리였거든요. 18개. 네, 그래서 18개짜리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뭐 보증금도 되게 쌌고 1,400만 원이었고, 뭐 권리금도 1,000만 원만 주고 들어가서 되게 소액으로도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저는 18개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초보분들은 한 25개에서 30개 또는 뭐 35개까지는 좀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어렵지 않게.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방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약간 가격은 조금 올라가고, 그만큼 리스크도 올라간다 보시면 되죠. 네. 못 채우면 또 내가 내는 임대료가 커지니까 부담도 크다. 네, 부담도 크다. 하지만 예. 내가 어느 정도 뭔가 감각을 뭔가 익혔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는 60개, 70개. 큰 걸 하는 게 네, 좋다. 그리고 지금 제 수강생분들 뭐 95개짜리, 100개짜리 이렇게 부평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노량진이나 100개짜리요. 방 100개요. 네. 고시원 방 100개면은 네, 방 이렇게 건물 하나 통째로 다 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그런 물건들은 통 건물이고, 그런 것들은 임대료도 이제 어마어마하죠. 거의 800~900만 원 정도 임대료가 책정이 돼 있어서, 네. 대신에 매출이 이제 3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임대료 다 빼고 해도 뭐 월 1,500에서 1,800 정도는 무난하게 지금 가져가고 계시고. 또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하나가, 고시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고시원 운영하는 사장님이 들어와서 월세를 내고 운영하면서 방을 이렇게 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네. 요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내가 직접 운영해갖고 하는데 고시원 뭐 1, 2억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거 말도 안 돼,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네. 사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주인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대다수의 고시원 사장님들은 이제 월세를 내면서 그쵸. 그죠? 하는 게 맞죠, 그죠? 그게 이제 네.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네. 고시원이라는 업종이 2003년 4년부터 2007년 8년 요 사이까지 고시원의 굉장히 전성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옛날 분들한테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근생 건물 하나를 올리면 무조건 탑층이나 그 아래층, 이 2개 층 정도는 그냥 고시원으로 빼는 거예요. 왜냐면 탑층 물건들은 임대가 잘 안 나가고
1, 2층 물건에 비해서 어떤 임차인을 받기가 좀 수월하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를 고시원으로 방을 세팅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월세를 엄청 많이 땡길 수 있는 그쵸.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이었던 거죠. 그 고시원이라는 사업이.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좀 학생 수도 되게 많을 때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MZ 세대인데 MZ 세대의 그 뭐라 그러지? 05학번부터 10학번까지인가? 그 네. 학생분들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그 학교 다닐 때. 네. 확실한 건 아닌데 이거는.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을 때는 고시원이 되게 잘 됐던 건 사실이고, 네. 그 당시에 건물주분들이 운영을 하기에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고 네. 고등학생도 줄었고 대학생들도 줄어가지고 대학교도 운영이 어려워진 대학교들도 막 폐교가 막 나오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마케팅을 모르면 고시원을 쉽게 선고하는 시기가 지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없다 이제.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건물주분들이 운영하는 물건들이 최근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시장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간간히 찾아보면은 건물주분들이 이제 운영이 어려워서 그냥 이거를 임대로 돌리겠다. 그래서 고시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임차인 좀 맞춰달라.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 따로 이제 운영을 하실 원장님들을 구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상가를 매매하게 되면은 이제 10억대가 넘어가고 뭐 지방의 경우에 10억 미만 물건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보증금과 이제 월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추세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주인이 내놓는 물건 같은 거를 찾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꾸무신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모르는데 찾아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네. 이제 저한테 연락해도 네. 사실 나오기가 좀 힘든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분들이 내놓는다는 거는 예. 그 상태 그대로 권리금 없이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권리. 무권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시장에서는 무권리 고시원이라고 했을 때 예. 굉장히 조건들이 안 좋거나 오래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운영을 하다가 이제 내놓는 경우에 컨디션이 꽤 괜찮은데 무권리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물건들은 중개인들 사이에서 그냥 다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중개인들하고 자주 연락을 트고 지냈던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연락이 가겠죠. 그렇죠. 기존에 알고 계신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깜시 원장님이 이제 저희 이번에 오늘 촬영할 때도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개인들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놓는 것도 투자의 진짜 성공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그럼 뭐 급하게 내가 뭐 하겠다 결정한 게 아니고 두루두루 관계를 좀 맺으면서 물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방법이다. 뭐 경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에 내가 입찰하고 싶은 금액을 넣어서 낙찰이 되면 내 건 거고 아니면은 실패하고 막 그런 폐차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시원이라는 거는 진짜 뭐 어떤 부동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 중개인이 물건을 좋은 걸 딱 던져줬을 때 딱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꿀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인터뷰 영상 돌려보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뭐 수익률 또 얘기 안 해볼 수 없죠, 그죠? 수익률이 저희 부동산 쪽에서는 뭐 20% 정도만 돼도 30%만 돼도 엄청난 거다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률을 따지면 고시원 수익률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고시원 창업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수익률을 뭐 2부를 본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또는 뭐 3부가 나온다 그래서 대박이다 뭐 이런 식의 영상들을 많이 지금 뽑고 계신데 그런 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시설로 이제 4억씩 이렇게 땡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가맹 그런 회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가맹 회원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고시원 공사 해줄게. 너 4억, 5억 가져와. 그렇게 시설업을 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조금 현혹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 보고 말씀해 주시고 이게 그럼 말씀하신 게 고시원을 찾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제 이만큼 금액을 하면 이만큼 투자 돌려줄게라고 하면서 투자를 요청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시설비로 리모델링 비용이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 월 이후로 준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뭐 준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4억에서 5억을 바르면 월 1,000만 원을 못 벌어갈 수가 없어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예.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쏟아도 저희는 4억이나 5억 정도면 웬만한 고시원 2-3개 정도는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영상들을 보고 아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도 뭐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뭐 그쵸. 파리바게트라든지 네. 뭐 베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이런 것들이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보증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근데 그분들이 1,000만 원을 못 가져가요. 오히려 한 700-800 가져가면 대박이다, 잘 된다라는 예, 표현을 쓸 정도로 되게 수익률이 안 좋은 업종들인데 고시원도 약간 그거보다는 더 높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시설 투자를 받으려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돈을 투자 안 해도 충분히 내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라 그렇죠. 말씀을 좀 네.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그런 영상에는 수익률 속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2억 정도 투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라고 보면은 맞나요? 그래서 이제 네. 수익률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그쵸. 계산을 하기에는 네. 저희는 무조건 1년 안에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는 수준이니까 1년 안에 원금 회수.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루스테이 지금 홍대점도 보증금 6천에 무권리에 가져와서 네. 공사비가 4천 정도 들었고 네. 그럼 딱 1억 들어갔거든요 저희도. 네. 근데 이제 순이익이 600 정도 나오니까 뭐 수익률로 따지면 뭐 100%는 아니어도 그렇죠. 600이면은 뭐 7천이니까 뭐 70% 정도는 네. 70%. 네, 이게 수익률로 따지기 좀 어려운 게 이건 엄연히 어떻게 보면 사업의 영역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내가 임차인을 1년 동안 맞췄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금액에 대한 수익률을 맞추는 게 원래는 정석인데 네.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달은 뭐 한 서너 명이 한 번에 이렇게 빠져나갈 때도 있고 어떤 달은 또 집중해서 또 채우면 이제 제가 순이익이 800이 날 때도 있거든요. 지금 평균적으로 650 정도가 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네. 한 800이랑 650이랑 차이가 그 입실자들 한 4명 정도 차이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4명을 더 채우면 800이 나오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1억을 투자해서 6, 700이 나오니까 거의 이거는 그 정도.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보다는 훨씬 높고, 네. 근데 이제 비교를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비교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등락이 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등락이 있는 단점이 있고 네. 대신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채울 수 있느냐 집중을 해서 그런 공실들을 빨리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네. 네, 그런 것들 제가 강의에서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또 질문을 또 하나 이어가겠는데요. 고시원 창업의 장점이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딱 뭐 한두 가지만 딱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 약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 메가커피라는 창업 아이템, 그러니까 카페 창업이 네. 한 2년 전에, 1년 전까지 엄청 핫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물론 핫하지만, 근데 메가커피로 투자를 해서 700-800씩 벌어가는 사장님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차리고 나면은 길 건너에 또 생기고 옆 동네에 생기고 메가커피가 지금 그런 추세거든요. 그 다른 아마 잘 되는 프랜차이즈 그 카페들이라든지 뭐 그런 업종들은 전부 다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옆 동네로 다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자기 지역을 다 뺏긴다거나 손님들을 어떻게 보면 다 나눠 먹기라는 식인 거죠. 근데 고시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고시원은 그냥 조용히 나 혼자 800만 원 벌어가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렇죠. 좀 조용하게 돈 벌어가는 게 조금 장점이란 장점이야. 이게 쉽게 말하면 진입 장벽이
진입 장벽이 높다고 높은 거죠 사실. 네. 뭐 공개되지 않은 약간 네, 진입 그런 장벽이 거니까. 좀 높다고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아무 상가나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소방법의 뭐 기준에서 소방 완비 증명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고시원은 다중이용 업소이기 때문에 노래방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당구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종들은 그런 소방 완비 증명서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를 고시원들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고시원 자리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신설이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없는 건물에 고시원을 내는 거는 사실상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다. 투자 제가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는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돈이 많이 묶이는 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존 거를 인수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렇죠. 많은 투자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 투자금을 어떻게 하면은 적게 묶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샷이라면 당연히 1억으로도 500 이상 정도를 뽑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파이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이어가자면은 고시원 매물을 좀 찾는다고 할 때 조금 이게 뭐 소스라든지 뭐 이런 거 좀 꿀팁 같은 게 있으면은 매물 찾을 때? 매물. 그러니까 아예 일반인이라 뭐 몰라요. 근데 나는 고시원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 관심이 갖고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뭐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라고 좀 이렇게 꿀팁 같은 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유료 강의 할 때 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이제 강의 들은 분들이 이제 많아지셔가지고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거의 똑같이 말씀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료가 저렴한 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고시원이 같은 방이 40개짜리 고시원이라고 해도 어느 고시원은 그 상가 임대료가 400만 원인 데가 있고 어떤 데는 600만 원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눠보면 방당 임대료로 나눠보면 1번은 400만 원짜리는 방당 10만 원, 600만 원짜리는 방당 15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5만 원 차이긴 하지만 방이 40개가 되면은 임대료가 2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비싸냐 또는 이게 싸냐 이런 기준을 삼으실 때는 이제 저는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 기준으로 좀 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는 방들 같은 경우에는 방당 임대료가 10만 원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은 좀 괜찮은 수준의 임대료다. 그러니까 440개다 그러면은 400만 원 이하로 들어오는 그런 상가를 좀 잡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다 원룸인 경우에는 방당 12만 원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당 12만 원이면 40개면 48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480만 원 정도면은 괜찮은 임대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예외가 되는 지역이 있어요. 강남이라든지 뭐 홍대라든지 이런 데들은 워낙에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당 임대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지가 않을 경우가 많아요. 되게 방당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도 하는 데가 있어요. 방당 20만 원이면 40개면 800만 원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강남에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보실 때는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시냐면 내가 20만 원을 방당 임대료를 지불해. 그러면 이거의 3배 이상을 매출로 땡길 수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매출로 그 3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만 원짜리 방이 있어. 내가 방당 임대료를 20만 원 내야 돼. 그러면 이 방을 내가 60만 원 이상에 과연 팔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내가 주변에 시세 조사를 해가지고 강남이니까 좀 이 월세도 비싸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냥 일반 원룸들도 80만 원 이렇게 90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오피스텔은 100만 원도 넘어가는데 강남에서는 그러니까 고시원이 60만 원이면 상대적으로 잘 찰 수도 있겠죠. 내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하고 저희 마루스테이처럼 좀 어느 정도 힘을 좀 쓴다, 손을 좀 이렇게 본다 그러면 강남에서 60만 원 채우는 거는 조금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 크기도 봐야 되고 뭐
뭐 화장실이 몇 개가 들어있고 몇 개는 화장실이 없고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계산을 해야겠죠. 화장실이 없는 룸은 뭐 10만 원에 계산을 한다든지. 그래서 적정 임대료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게 꿀팁이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결론은 많이 돌아다니셔서 물건을 좀 보시면서 시세나 이런 게 방 임대료 중요한 거는 내가 낼 수 있는 임대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엘베가 없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시원은. 이제 오래된 강남이라든지 네. 그 종로라든지 예. 뭐 홍대도 그렇고 엘베가 없는 상가에 들어있는 고시원 물건들은 4층, 5층에 이상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3, 4층까지는 괜찮거든요. 네. 3층에서 시작해서 4층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4층에서 시작하거나 심지어 목동에 가면 5층에 고시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5층. 네, 엘베가 없는데 5층까지 올라가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저도 좀 체력이 약한 편은 아닌데 네. 5층까지 가다가 그때가 한여름이었어요. 현기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5층에 있는 고시원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 피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일단 임차인 마치기도 쉽지 않은. 그렇죠. 방 보러 왔다가 그죠. 5층인지 모르고 왔다가 예. 걸어도 가도 끝이 없어. 막 다 이상한 데가 나오고 몇 층이야? 5층인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계약을 조금 약하겠죠.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또 질문을 또 이어가자면 앞으로 고시원 전망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다들 고시원 하니까 이제 난 늦었어. 지금은 늦지 않나? 약간 이런 질문 좀 있거든요. 지금 들어오셔도 충분히 먹을 게 많다. 그래. 메리트는 있다. 네, 메리트가 많고 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저와 함께 고시원 물건들을 이제 임장을 다닌다거나 또 계약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방을 채우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네. 지금 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실제로 1년 전에 비해서 이제 고시원 물건들이 조금 매수자들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너도 나도 약간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소문이 났고 그래서 뭐 여기 채널도 경매를 위하여라는 채널이잖아요. 네, 그죠. 부동산에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어쨌든 보는 채널인데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가격이 오른 느낌은 좀 있어요. 저도 봤을 때 옛날에는 1억 정도에 잡을 수 있던 물건이 지금은 1억 한 4, 5천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오른 건데 저는 제가 보는 수익에 비해서는 그거는 별로 오른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입을 해도 뭐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 그렇죠.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뭐 한 3, 4년 이상은 계속 저도 지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릴 계획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홍대 지점하고 계시고 여기 화성 지점하고 계시고 동탄이랑 네. 그리고 저스트리브라고 네. 이제 연대, 이대, 서강대 앞에서 각각 하나씩 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관리를 5개 정도 하고 있는데 5개를 하고 계시는구나. 보통 고시원 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하시는 분들은 없나 봐요, 그죠? 왜냐면 이게 사람의 욕심이 예. 이제 끝도 없다. 약간 그래서 하나를 하게 되면 어쨌든 하나에 들어가는 시간이 네. 내가 하루에 매일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홍대점 같은 경우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2, 3번 정도 가는 게 다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안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안에 입실자들을 어느 정도 기프티콘 같은 거를 매번 보내줌으로써 잔업 같은 그런 잡일 같은 거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일주일에 뭐 한 번 가서 이렇게 되게 간단한 일 때문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원래 안 가도 되는 건데. 그죠. 뭐 예를 들면 배수관이 막혔어.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을 부르면 그것도 돈이고.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간단하게 뚫을 수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다 보면 조금 이제 가기가 싫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입실자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입실자분들 이제 충성 고객이라고 하죠 저희는. 아, 네. 충성 고객님들한테 뭐 커피 기프티콘 하나 보내주고 네. 여기 미안한데 여기 배수관을 좀 이렇게 좀 손 좀 봐달라 하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되게 잘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자동화를 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지점들도 자동화를 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개 지점을 돌려도 직원 한 명만 있으면 다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그러면 옛날 고시원 생각하는 것처럼 주인이 계속 매달려 있고 이런 거는 아닌가 봐요. 그죠? 요새는 다 트렌드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 정도 수준인가 봐요. 그쵸. 네. 이제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다른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네. 그런 거를 더 바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뭐 강의라든지 네. 이런 거를 더 바쁘게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들이는 시간을 적게 줄일 수 있을까 더 라고 집중을 하는 게 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반대로 그래도 내가 내 사업장이니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나가서 이렇게 좀 봐야 내 좀 직성이 좀 풀린다. 그쵸. 약간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쵸. 그런 거를 제가 뭐 말리는 건 아닌데 글쎄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제 노동비가 들어가는 거고 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전 시간을 적게 들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설명 감사하고요.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했던 게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경매 채널이다 보니까 경매에 이렇게 통 매매 고시원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금액도 20억, 30억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세를 안 주고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은 하는 데는 사실 뭐 어려운 건 없네요. 이게 건물 하나가 다 고시원이면은 규모도 있고 그럴 텐데 내가 주인이니까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장점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수익률은 임대가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도 자기의 건물을 소유한다. 네. 자기가 건물주다. 네. 라는 그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출을 받으면 네. 80%까지는 건물 같은 경우에 근생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뽑을 수가 있으니까 대출을. 그죠. 그러니까 풀 대출 받아서 하게 되면 자기 돈을 최소한으로 묶고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내면은 그것도 또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꼬무신님한테 연락하려면은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되나요? 뭐 블로그 하고 계시니까 블로그로 가면 되나요? 블로그를 찾아오셔도 되고 거기에 네.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특강을 3개월 주기로 1년 4번 정도 열고 있거든요. 1년에 4번이요? 네. 6월 특강이 오케이. 네. 6월.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날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 특강은 또 9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특강으로 찾아오셔도 되고. 그럼 특강이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6월 26일 날 1시에 코엑스 거기서 이제 특강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마감이? 네.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지금 참여는 네, 바로 올리자마자 이 되게 넓은 곳을 빌린 게 아니어가지고 네, 다 마감이 됐고 지금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온라인 상으로 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강을 들어보셔도 아마 좋을 것 같고 해서 네이버에 꼬모쉐로 쳐보시면은 다른 정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굳이 안 들어도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올려놓은 글들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강의도 들으시면은 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희 경매를 위한 사실 경매 채널이고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데지만 구독자분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든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또 꼬무신님이 워낙 바쁘셔갖고 오늘 또 어렵게 모셨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